네, 9월 3일 수요일 코인 마켓워치를 시작합니다.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 시장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도 도움을 주실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요즘 방송으로 실시간 채팅으로 매일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죠.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이렇게 출연하지 않는 날에도 채팅으로 이 차트를 봐주시는데 시청자분들이 되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네, 오늘도 이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금요일에 다뤘으면 하는 궁금한 코인을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저희가 담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요 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8월까지 하락세 보이다가 9월에는 보통 이 비트코인과 모든 이 주식시장이 약세장이라고 하는데 다행히도 이런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0.07%로 보합권에 머물고 있긴 한데요. 지난 월요일에 좀 주요 지표가 좀 어떻게 발표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네. 어떻게 발표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전날 밤이죠. 네, 미국 제조업 PMI 지수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높일 것이다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물론 이번 주에 당장 내일 그리고 금요일, 좀 더 중요한 그 여러 가지 지표 발표가 있는데 역시 이제 또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부분과 비제조업 부분의 PMI 발표가 예상되어 있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그 2차, 3차, 4차 이런 농업이 아닌 비농업 그 고용 지수도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좀 잘 나와주면 좋겠는데 잘 나오는 게 이런 고용이나 어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좀 더 높게 나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 PMI 같은 경우는 좀 낮게 나와주면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는 한층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 지수는 조금 악화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악화돼야 되고 PMI도 조금 시장 예측치보다 하회하면 이제 금리 인하할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하회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한 이슈 또 뭐가 있었나요? 네. 사실 이번 주에 비트코인을 특정짓는 어떤 그런 그 괄목할 만한 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 추려보자면 이제 어제죠. 어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그리고 CFTC라고 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규제된 암호화폐 거래소 한에서는 이들이 다른 코인들을 암호화폐를 상장시키는 거에 있어서 어떤 제재를 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규제를 받은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는 알아서 코인을 상장해라.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뉴스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좀 호재로 나올 수 있는 뉴스긴 합니다. 거래소가 약간 탈중앙화되는 느낌이 더 많아지네요. 사실상 보면은 이 거래소마다 이제 이런 뭐 코인, 암호화폐를 상장시키는 그런 그 규제나 심사 과정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뭐 한간에서는 거래소들이 이제 그런 코인 재단으로부터 일정 그 돈을 받고 이제 상장시켜주는 거래소도 실제로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미국에서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거래소들이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통과한 코인만 상장시켜라 하는 이런 가이드안을 낸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합격한 거래소들이 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가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제를 통과한 거래소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이제 상장을 좀 자유롭게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어떤 장을 열어준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암호화폐 전반의 시장에 있어서는 좀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제를 통과한 거래소한테 좀 자율권을 부여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는. 그렇다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뭐 지지선이나 저항선 좀 살펴주시죠. 차트. 비트코인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이렇다 할 어떤 방향성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좀 띄워드릴 게 있는데 바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바로 이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이렇게 뭔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면 바로 전체 화면 한 다음에 요 화면 지금 캡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캡처 타임. 바로 캡처.
네, 됐습니다. 네, 캡처해, 2초. 네, 네. 요 차트를 보시고 앞으로 테더 도미넌스를 좀 대응하시면 되겠는데 네. 제가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더 도미넌스 보면 이렇게 지금 한 차례 하락을 했죠. 네. 요 하락 마디에 대해서 지금 A, B 이렇게 지금 한 파동이 나온 건데 네. 이 부분에서 원래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돼서 이렇게 빠져주는 게 좀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A라고 했을 때 네. 여기를 이제 또 B로 잡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C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냐면 그래서 제가 왜 요거를 캡처하라고 했냐면 네. 요게 지금 빨간색 선 보이실 겁니다. 요 빨간색 선이 테더 도미넌스 상으로 4.61%입니다. 4.61%. 여기를 넘지 않아 줘야 됩니다. 네. 여기를 지금 넘어주면 차트 이 테더 도미넌스가 여기를 그 4.61을 뚫어주게 되면 제가 이렇게 또 적어놨는데 주봉상으로 여기를 좀 안착하게 되면 이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그림도 실제로 펼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림으로 이 테더 도미넌스가 펼쳐졌을 때는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네,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내가 지금 코인을 들고 있지 않아. 그런데 네. 언제 이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네. 분들은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항상 이제 살펴보시다가 이 테더 도미넌스가 물론 우리 같이 이제 기존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나 네.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바로 이렇게 빠져주는 게 좋으나 이런 움직임도 있는 반면에 확률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 빨간색을 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때는 네.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 한번 비트코인을 진입해 보시는 것이 그 손익비적으로 좀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더 도미넌스라는 게 네. 비트코인하고 좀 반대로 흐름을 맞습니다. 향해 가는 건데 네. 테더 도미넌스가 아까 그 1차 진입 시점까지 올라가게 되면 네네네.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손해를 보겠지만 그렇죠. 네. 신규 진입할 만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비트코인 지금 또 제가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저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질 않길 바라지만 네. 방금 말씀드린 그 테더 도미넌스가 그 4.61을 좀 뚫어 나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네. 비트코인이 이제 분명히 더 하락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요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제가 또 이게 깔끔하게 갖고 왔으니까 가격까지 네, 써주시네요. 일부러 제가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바로 지금 전체 화면을 키신 다음에 캡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캡처. 캡처 타임. 됐습니다. 네, 캡처됐고. 네. 요 가격대가 안 오길 바라지만 신규 진입자분들에게는 요 가격대가 오면은 네.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손익비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일본 관점보다는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의 관점과 그리고 비트코인 주봉 관점으로 좀 앞으로 향방을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테더 도미넌스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떨어지면 좋겠으나 네. 그렇게 않고 지금 여기를 이제 뚫게 되면은 네. 요런 타점에서 잘 잡고 그리고 이 부분에 언제 갈지 모르나 이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쏟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바라보는 그 무빙 움직임은 이렇게 쏟아질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이런 네. 움직임으로 만약에 여기 위까지 이제 도달한다면 여기서 이런 움직임이 나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근데 이제 요 움직임이 언제 나올지는 이제 모르는 것인데,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요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 시점이 오면 이때는 알트코인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테더 도미넌스 상에서 진입 시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4.78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테더 도미넌스는 어디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 트레이딩 뷰라고 그 그냥 구글에 이제 트레이딩 뷰 치시고 들어가면 거기 이제 뭐 검색 바로 USDT.D 이렇게 그 D가 이제 도미넌스를 뜻하는 거고 테더가 USDT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USDT.D를 검색하면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캡처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캡처본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테더 도미넌스 창 딱 이렇게 두 개 띄워놓고 이제 비교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들어가는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캡처본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트코인과는 좀 다르게 흐름이 계속해서 잘 버티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그 자금들이 이더리움으로 계속해서 좀 흘러가면서 지지를 잘하고 있는 느낌인데 네네네. 이더리움은 어떻게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더리움 오늘도 주목할 이슈가 좀 있었는데, 있었네요. 제가 전부터 이제 지금 네. 전반적인 자금 흐름이 비트코인에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흘러갔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정말 구체화시킨 뉴스가 그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그 비트 디지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한마디로 이더리움 이제 베팅을 한 겁니다. 이 회사가 원래 그 비트코인을 전문적으로 채굴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를 이제 멈추고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한마디로 몰빵하겠다. 채굴 기업이요? 네. 그래서 이 비트 디지털이 갖고 있었던 네. 이 비트코인 개수가 뭐 350개가 되는데 요걸 네. 그냥 다 팔아버리고 요거를 뭐 팔았는지 모르는지 이제 모르지만 이걸 전부 다 지금 이더리움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요 비트 디지털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 그 개수가 대략 28,000개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뭐 1,620억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이제 호재 뉴스가 또 있었고 확실히 이 지금 이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뭐 네네네. 샤프링크라든가 비트마인, 네네네네. 테크놀로지라든가 네. 계속해서 이더리움 사고 있는데 비트 디지털까지 계속 사고 있으니까 네네네. 역시 주인공은 이더리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블리시라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곧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그 IPO를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죠. 이제 이 블리시가 갖고 있는 그 자산 그 금액이 좀 되게 많이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이들이 그 갖고 있는 금액 중에 이제 IPO 때 원래 그 금액을 공개해야 되잖아요. 네. 그 금액 중에 이제 이더리움 또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뉴스도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뉴스는 좀 호재 뉴스로 바라볼 수 있는데 또 반면에 또 그 뭐 찬물을 좀 끼얹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 이더리움의 본거진 이더리움 재단에서 네. 이더리움은 오늘 이제 10,000개를 이제 팔 거다. 차익 실현하네요. 뭐 네. 차익 실현인지는 뭐 모르겠는데 이더리움 10,000개 이게 한국 돈으로 600억 원 되는데 이거를 당장 팔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팔 거다라고 이제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와서 이 뉴스는 조금 이제 찬물을 끼얹는 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더리움 관련해서 좀 악재도 있지만 호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 보이는데 네네네. 차트상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 차트를 보면은 그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네. 그 이 검은색 추세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조금 이탈을 했어요 지금 네. 이 이더리움 4시간 차트를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이 차트를 좀 더 분석을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이 빨간색 그 진한 선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이제 제가 정확히 3개를 좀 추가했습니다. 네. 요 네. 앞으로 이더리움이 뭐 요번 주 사실 지금 요번 주가 뭐 목, 금, 토, 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대략 네. 4, 5일 정도 남긴 했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요번 주는 적어도 이 한국 돈으로 595만 원에서 590만 원 요 밑을 안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네. 안 내려가는 것이 좋고 버텨줘야 되네요. 네, 여기를 좀 다시 가급적 터치 안 해주고 요 위에서 그래도 놀아주는 게 좋고 제일 베스트는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이 검은색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 검은색 선 제가 여기도 오늘 한국 돈으로 표시를 했는데 네. 617만 원, 620만 원 정도를 다시 좀 시원하게 뚫어주는 게 베스트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관점도 있고 제가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또 차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더리움 주봉 차트입니다. 네, 여러분 요것도 좀 여러분들이 캡처를 해놓고 네. 캡처해놓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캡처 캡처 됐고. 캡처 시간 주셨어요. 사실 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주봉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네. 지금 현재 지금 주봉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 주봉이 여기를 깨면 안 됩니다. 깨면 안 되는군요. 저기요. 적어도 다음 주 저선. 주봉이 네. 요 부분 깨지 않고 이렇게 시작되면서 네. 가장 베스트는 이제 지난주가 되는 거죠. 다음 네. 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부분을 한번 터치해주고 여기를 넘고 이 다음 주 주봉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이더리움 주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네. 한 차례 더 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다라고 저는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봉 관련된 것까지 차트를 봐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상승할까 이런 것도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XRP 한번 살펴봐야겠죠.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흑백님이 XRP 10,000원 가자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데 10,000원 갈 수 있을 때 일단은 차트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제 그래도 좀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월요일 날 볼리저 밴드 하단을 치면서 조금 더 하락할 위험이 있어 보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3% 상승했고 지금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XRP 반등한 이유 있을까요? 사실 XRP조차도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이렇다 할 뭔가 큰 뉴스는 사실 이번 주에는 없었지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찾아서 갖고 왔습니다. 어떤 거죠? 기관 자산 전문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는 기업인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 돈으로 이제 480억 원어치 이제 이 XRP를 추가 매입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실 이 XRP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규제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그 이전에 큰 빅 이슈가 이미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뭔가 큰 이렇다 할 뉴스는 보이지 않고요. 그래도 가끔씩 이런 그 호재성 뉴스가 나오는 거는 시장에서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XRP 관련해서 호재 좀 말씀해 주셨는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차트를 보면서 삼각수렴이 나타나고 있고 차트가 굉장히 예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예쁜가요?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확히 강조했던 여기 그 파란색 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확히 지금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1차 매수, 2차 매수 했을 때 이제 중간 값이 되는 3,920원. 여기도 지금 그래도 위에 잘 받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땐 높은 확률로 이렇게 삼각수렴을 좀 이제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이 다시 여기를 이제 터치하고 내려왔을 때 요 3,920원, 30원 부분을 뚫지 않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등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3,920원에서 지지를 해서 반등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 그렇죠. 분명히 높은 확률로 또 여기서 바로 이제 이 주황색 추세선 계속 제가 강조한 게 이 풀차트에서 이제 주황색 추세선 이 추세선이잖아요. 이 주황색 추세선을 지금 상태에서 바로 뚫어주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또 한 번 이제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이제 농후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떨어지더라도 이제 현재 구간 부근에서 이제 다시 지지받고 이렇게 쭉 올라가 주는 게 이제 이렇게 가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선이 이 주황색 추세선이고요. 주황색 추세선 그리고 다시 도전하면 좋지 않은 좀 위험한 요 파란색 추세선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시 이 파란색 추세선을 도전하거나 이탈해버리는 확률은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준에서는 바로 리플이 이 주황색 선을 좀 시원하게 한번 뚫어주고, 물론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어도 좋은 그림이고요. 가장 좋은 그 시나리오는 이 주황색 추세선 위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캡처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황선과 파란선 지금 지지선과 저항선 해주셨는데. 여러분. 캡처. 1, 2,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꼭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와 꼼꼼한 차트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인 코인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코인 레이더에서 확인해 보시죠. 코인 레이더의 첫 번째로 포착된 코인은 바로 피스 네트워크입니다. 피스 네트워크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근데 이 차트가 진짜 굉장한 위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 28일 날 101%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거의 뭐 50% 그때 최상단보다 50% 넘게 하락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폭등한 원인부터 좀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폭등한 원인은 최근에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 정부기관이죠. 미국 상무부에서 GDP 그리고 고용지표,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그 미국 정부가 발간하는 경제 지표를 온체인화시키는 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피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체인링크, 멘틀 뭐 이런 이제 합쳐서 9가지 이제 블록체인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이제 두 프로젝트가 바로 첫 번째가 체인링크, 그 다음에 이제 피스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소식이 있으면서 이 피스 네트워크가 무려 91%나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이달 들어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이 피스 네트워크를 이제 정식적으로 승인한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추가를 했거든요. 네. 정확히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제 금감원이죠.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원이 OJK라고 하는 이 금융감독청에서 피스 네트워크를 또 이제 승인한 이제 이런 소식이 펼치면서 피스 네트워크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네. 뭐 미국 GDP 온체인 데이터 블록체인 관련 코인으로는 뭐 아발란체나 네네네. 그리고 또 멘틀 등등 있는데 네. 피스 네트워크도 이 중 하나였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근데 급등세와 급락세 가 좀 이어지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차트를 보면서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피스 네트워크 차트도 오늘 좀 이렇게 작도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주황색 선이 보이실 것입니다. 요 구간이 이제 한국 돈으로 224원인데 네. 이번 주에 이 구간을 그래도 잘 지켜주면서 이번 주에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 어떻게 차트가 흘러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네. 이 224원만큼은 좀 잘 지켜주는 것이 이 피스 네트워크의 추후 상승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생방송 중에도 이미 주황색 추세선을 좀 뚫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남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여기를 더 크게 이탈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 하단에 그 회색깔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구간이 위아래가 이제 위는 194원이고 아래는 184원인데 요 구간에서 한번 그래도 안착을 해준다면 네. 그게 좀 그래도 차선책인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물론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 밑에 도달하지 않고 바로 이번 주 다음 주 내내 이 주황색 추세선인 224원을 잘 지켜주는 거,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네. 두 번째, 여기를 이렇게 지금 이탈한다고 했을 때 요 회색 박스 구간인 184원과 194원 부근에서는 그래도 잘 지지를 해주고 둥지를 틀어주면 추후에는 그래도 다시 좋은 그림을 그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스 네트워크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물론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미 상무부가 GDP 등 경제지표 블록체인 게시에 활용하겠다고 한 건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삭제됐지만 이 피스 네트워크가 백악관 공식 보도자료를 사칭한 AI 생성 이미지와 대통령 인장이 포함된 이미지를 공식 X에 게시하면서 좀 과도한 홍보를 했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 점은 좀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코인은요, 무려 트럼프가 묻었습니다. 네, 오피셜 트럼프라는 코인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계속해서 좀 31일과 그리고 1일 날 윗꼬리를 남기면서 횡보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피셜 트럼프 어떤 코인이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사실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트럼프가 이제 발행한 이제 솔라나 기반의 이제 밈 코인입니다. 네. 밈 코인인데 이게 참 정치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이제 순도 100% 자본주의인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인데 네. 일단 이제 카나리 캐피탈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이제 그 VC 기관에서 이 트럼프를 갖고 이제 ETF를 또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8월 달에 신청했는데 이 SEC에서 이거를 지금 10월 12일로 좀 연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소식이 겹치면서 이제 상승했다가 또 이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트럼프의 또 다른 코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제 전 세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또 상장을 했거든요. 네. 상장을 하면서 동시에 물량을 해제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 WLFI라는 코인이 트럼프랑은 뭐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같다는 것만으로 이 브랜드가 사실 이게 같은 대통령에서 나온 것만으로 이게 한마디로 이제 호재 수혜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두 코인이 같은 집안의 코인이니까 이런 뭔가 좀 간접적인 효과를 얻어서 이 트럼프 코인도 약간 좀 이렇게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내년에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임기로는 2029년 1월 20일에 이제 끝나거든요. 이 임기가 마치기 전까지는 이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이 정치적 레거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이 트럼프 경제학을 한마디로 이제 좀 미국에 이제 뿌리 있게 내리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연준도 심지어 대통령 뜻에 따르게 하려는 그런 그 정치적 경제, 대통령 중심 경제 거버넌스를 이루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뭐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코인 또한 이제 이 대통령이 정말 이 트럼프 경제학을 잘 이제 이끄는지 이렇게 임기까지 이게 잘 좋은 시나리오로 가는지 이런 그 장기적인 그 관점으로 이 트럼프 코인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가문의 코인에 대한 애정이 상당해 보이는데 오피셜 트럼프도 차트를 보면서 좀 지지선과 저항선 살펴주시죠. 네. 네. 사실 지금 이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국내 거래소 차트로 보는 건 좀 무의미하고 네. 이 뭐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거래소 차트를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파란색 추세선과 주황색 추세선을 좀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앞으로 요 파란색 추세선과 이 주황색 추세선이 중요한 그 변곡점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네. 일단 지금 당장에 그 보이시는 대각선 파란색 추세선은 그래도 넘겨줬습니다. 네. 넘겨줘서 앞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한국 돈으로 봤을 때 13,000원 혹은 뭐 17,000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고요. 네. 트럼프 코인이 예전처럼 막 이렇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그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다시 회귀하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간도 걸릴 뿐더러 이 주황색 추세선이 17,000원을 좀 도달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밑에 바로 이 13,400원 부근에도 강력한 저항선이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가시는 힘들고 네. 이렇게 좀 뭔가 한번 터치하고 또 이렇게 저항 맞다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단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코인은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또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떨어질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그 파란색 추세선 요 부분을 또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상당 부분은 이렇게 좀 많은 구간이 열려 있으나 그래도 네. 중간 중간에 주요 저항선이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 도달할 때마다 잘 이제 관리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저항선이 13,471원이었고 아까 네. 주황선색까지는 한 16,000원. 17,000원. 네. 네, 이렇게 해서 오피셜 트럼프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치 펭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수연 기자님이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폭등을 한 퍼치 펭귄인데 현재 어떤 이슈가 있었죠? 사실 퍼치 펭귄도 마찬가지로 이 카나리 캐피탈이 그 ETF를 신청했습니다. 지난달에 신청했는데 역시 이 또한 다른 그 코인들 ETF와 마찬가지로 이 10월 12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월 12일이 됐을 때 이 퍼치 펭귄도 이 ETF가 이제 승인이 되는지 이 여부도 앞으로 좀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화면에 이제 사진상으로 보이는 이 게임이 퍼치 파티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저도 요거 그 퍼치 펭귄 사이트에서 봤는데 되게 좀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게임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어쨌든 출시되고 지금 유저들을 많이 지금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요 게임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잘 이제 뭐 되느냐 요것도 이제 앞으로 퍼치 펭귄의 이제 주요 이제 뭐 뉴스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안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당연히 퍼치 펭귄 직원들도 이 퍼치 펭귄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분들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퍼치 펭귄 직원들한테 이제 그 부여되는 그 물량이 지금 무려 1,611억 원어치가 거래소로 좀 이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추후 이제 매도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치 펭귄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코인 마켓워치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님 고맙습니다. 코인마켓워치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